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많은 궁금이 분들이 질문해 주신 미국의 총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총을 사려고 줄을 섰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죠. 우리 궁금이 분들 중에서도 왜 미국인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식료품보다도 총을 먼저 사러 가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타이거 킹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와가지고 어떤 드라마나 예능보다도 시청률이 높을 정도로 큰 히트를 쳐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조금 용이해졌어요. 이 타이거 킹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약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국의 사설 동물원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예요. 여기에 주인공은 조 이그조틱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 이그조틱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세련된 대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 흔히 건 타링 힐빌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게 뭐 총을 좋아하는 촌놈, 뭐 약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전형이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미국 일부 시골 사람들의 총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약간 민간인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희한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인구의 한 40% 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대도시와 시골로 나눠져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친구 중에 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시골인 미시간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시골은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옆집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서가 100km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가족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호신용 권총이라든지 동물을 쫓기 위한 엽총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총들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조 이그조틱 같은 몇몇 사람들이 집에 군사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AR-15이라고 하는 반자동 소총 같은 경우가 미국의 많은 총기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항상 논란이 되곤 하죠. 자, 이런 군사용 무기를 집에 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미국 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총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은 이제 텍사스 같은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곳은 이제 서부 개척 역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죠. 그때는 서부에 가면은 정부라는 게 제대로 성립돼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 땅은 내가 지켜야 됐고, 내가 무장을 해서 내 사유지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플로리다의 사설 동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문 앞에 이렇게 조그만 패널이 있는데 거기 총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We don't call 911, we use thi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전화하지 않고 이걸 쓰니까 알아서 내 땅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개척 시대에 남아있는 정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 이그조틱처럼 군사용 무기를 갖다가 구매하는 사람들, 이제 건 홀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사용 무기를 집에 모으는 일부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군사용 무기를 비축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연방정부, 다시 말하면 자기네 나라의 정부를 자신들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의 연방정부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엘리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시골 동네를 갖다가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와 개인적인 권리를 정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조 이그조틱이 자기가 자기 땅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기르는 것이 연방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새로운 보안관이 오니까 그 보안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정부에서 내 호랑이를 뺏어가려고 하면 와코 사태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와코 사태는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미국의 총기 사태 중에 하나예요. 와코라는 곳에 이제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고, 이 사이비 종교단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FBI가 이 와코를 소탕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사유지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FBI와 대칭하면서 오랫동안 총격전을 벌이게 됐고, 그 결과로 7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그 중에 25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정말 슬픈 사건이에요. 근데 조 이그조틱 같은 다른 미국 사람들이 건넛, 총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와코 사태 같은 것을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 저항한 사태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생각을 조 이그조틱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줬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국 정치를 가장 좀먹고 있는 요소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cultural war이라고 하는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cultural war이라는 것은 도농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정치가들이 자기 표밭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 도농 갈등이 이렇게 심해졌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의 제조업 절대 강자였어요. 제조업은 땅이 넓은 곳에 공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도시와 시골 사이에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198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나 독일 같은 신흥 제조업 강국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이 제조업을 거의 포기하게 되고 미국의 미래 먹거리는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이다 하면서 이제 그쪽에 미국에서 중점을 두게 되죠. 서비스 사업은 그 사업 자체의 특성상 아무래도 대도시에 집중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식 사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취직해가지고 도시로 가지 못하면서 이 점점 피폐해져가는 시골에 그냥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골의 뭐 마약 사용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국 시골 마을의 아편 중독률이 청나라의 그 아편 전쟁 당시를 갖다 방불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은 대도시에 가서 아무래도 여러 나라 사람도 접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가 됐겠죠. 그에 비해서 미국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도덕적 가치관에 굉장히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 옛날식 가치관에 매달려서 미국의 진보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골 사람들을 redneck, hillbilly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렇게 용어로 부르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갖다가 flyover state이라고 불러요. flyover라는 건 뭐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LA에서 뉴욕 갈 일은 있지만 내륙 지방에는 비행기를 댈 일도 없다. 이런 정도로 그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분노가 이만큼 차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들이 이쪽 표밭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골 표밭이 굉장히 도시 표밭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의 상원 의원 숫자 같은 경우에 한 주마다 인구에 상관없이 상원 의석이 2석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표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골 표밭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핫 버튼 이슈라는 걸 이용하기 시작해요. 핫 버튼 이슈라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나의 윤리관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제만 얘기하면 펄쩍 뛰는, 말 그대로 뜨거운 버튼을 얘기를 하죠. 그 핫 버튼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도시와 시골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찬반이 나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기 규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골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총포가 있는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총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집에 총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고, 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총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총기를 갖다가 핫 버튼 이슈로 이용해서 시골 사람들한테 총기를 가지는 것이 시골의 정체성이자 미국의 문화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미국 컬처럴 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몇몇 정치가들이 이제 총을 가지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너의 헌법적 권리다라고 그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조 이그조틱 같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미국의 제2수정헌법을 보면은 잘 조직된 민병대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므로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왜 만들어진 문장이냐면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의 일부였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영국은 군대가 있지만 미국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수로 영국의 포갑에 맞서 싸우느냐? 개인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각자 무기를 집에서 들고 와서 민병대를 결성해서 영국의 포갑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이게 어떤 미국 건국 신화에 가까워요. 그리고 제2수정헌법은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한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이제 그 미국의 시골 마을들이 피폐해지니까 미국 시골 사람들이 세금을 낸 것이 어디다 쓰이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미국이 세금의 대부분을 해외 파병 같은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2008년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때 대형 월스트리트 은행을 갖다 구조해주고 이런 데 쓰는 것처럼 이제 시골 사람들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외 파병이 의미가 있는 어떤 씀씀이가 되지만, 뭐 네브라스카 같은 데서 옥수수 농사 지으면서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돈 낭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내 돈을 뺏어가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고 있다라고 느끼는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정부나 독립전쟁 때 런던에 있는 영국 정부나 그닥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방정부가 더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무력이 국가의 무력과 맞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황금기라고 여기는 것은 1913년 이전의 미국입니다. 1913년 이전은 중앙정부에서 돈도 발행하지 않고 각 주에 있는 큰 은행들이 알아서 돈을 발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소득세를 걷어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13년에 처음으로 소득세가 도입됐을 때 1%를 도입했는데도 조세 저항이 굉장히 거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힘이 세지면서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됐고 그 권력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돕는 데 쓴다. 게다가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환경법이라든지 인종차별 폐지법 같은 것을 우리 그냥 대대로 살던 방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대학 나온 대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갖다가 조장해서 너네가 총을 가지고 있어야 도시 사람들이 너네를 무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건 컨트롤, 총기 규제와 컬처 월이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 이그조틱이 나중에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리버테리언, 즉 국가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뜻하잖아요. 리버테리언이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주지사 선거에 나가는 약간 코미디 같은 실화 장면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조 이그조틱이라는 사람과 케이트라고 하는 약간 이제 진보 성향의 사설 동물원장이랑 같이 이렇게 썰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이 지난 대선 행보의 어떤 싸구려 버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만들어 놓은 컬처 워가 얼마나 깊숙하게 사람들의 마인드를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세기 말쯤에 태어났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그 나라의 최고 사람들의 수준끼리를 비교해서 평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보다 미국 최고 대학이 좋으냐 나쁘냐, 올림픽 금메달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고 운동가들의 기량이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나라 최고 기업과 다른 나라 최고 기업이 규모가 어떻게 비교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사태가 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시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냐면 최고끼리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민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크고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였기 때문에 평균 민도는 항상 좀 유럽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 같은 하버드 이런 대학 이런 데서 워낙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였던 거죠. 근데 이번 이제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 되자 미국 사람들이 거울을 들이대고 자, 우리의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걸 갖다가 우리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이것이 국제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미국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그 하버드 나온 그 위대한 석학들과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일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어글리 아메리칸들이 어디서 오느냐,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갖다가 주는 다큐멘터리여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봬요. 가기 전에 제가 이 멜빵을 텍사스에 있는 온라인 샵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텍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 개척의 어떤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거 모르고 샀는데 여기 리벳 부분이 12게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 산탄총의 탄약으로 만든 벨트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총기 문화가 미국에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소품을 제가 오늘 메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